네, 반갑습니다. 사무임 원장 강재입니다. 우리 19강 사회적 수수자가 되어 있고요. 사회적 수수자는 한 3, 4년부터 평가원에서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부터 그다음에 문제풀이 방식까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항상 단원마다 이렇게 부제를 정하는데, 사회적 수수자는 좀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교 단톡방에 19강은 부제를 뭘로 할까 이랬는데, 은택이가 유종현 게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염은택 게이라고 했어요. 염은택 게이. 우리 게이는 성소수자는 사회적 수수자입니다. 이따가 개념 정리하면서 볼 거고요. 자, 우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의부터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사회적 수수자가 뭔지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적 수수자의 정의. 사회적 수수자는 주류 집단으로부터, 글씨가 왜 이러지? 구분되어서 사회적이나 그 다음에 경제적, 차별을 받는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주류 집단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되는데,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집단으로부터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 구분이 돼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취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좀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을 해요.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거, 그런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은 집단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리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문에서 여성은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성불평등이라는 단원에서 도표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 성불평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특정한 지위를 획득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 희소 가치를 배분받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정말 많이 나오죠. 여성, 장애인.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도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은퇴기 같은 애들도 사회적 소수자죠. 우리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소수자는 뭐 제가 예를 뭐 끝없이 나열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오는데, 이 집단, 이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응? 성립 요건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성립 요건을 하기 전에 특징을 또 몇 가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차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떤 요인으로 차별을 받았는지, 성, 아니면 장애 여부, 국적,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어, 성, 성, 성적 취향? 어, 역시 은택이가 잘 안 해요. 성적 취향? 뭐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차별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어, 우리 두 번째는, 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상대성을 지닙니다. 이거 이제 뭔 소리냐면, 이 외국인 노동자는 그 자기네 나라에 있을 때는 사회적 수수자가 아니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적 수수자가 된 거잖아. 그 다음에 뭐 태국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법적으로 사회적 소수자가 우리나라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거나 여자끼리 결혼하거나 하는 게 안 되잖아. 근데 대만이 이제 아시아 최초인가? 뭐를 허가를 해줬다 그래요, 법적으로. 그럼 이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그 트랜스젠더 분들이 나는 많이 봤거든요, 태국 가서. 트랜스젠더 분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목소리는 남잔데 근데 이제 모습은 여자고 알고 보니까 이제 제거를 하신 거죠. 어,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사회적 수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회적 수자잖아.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우리 여성이 사회, 경제적, 정치적으로 뭔가 진출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제약이 있었죠. 너 조선시대 여성 정치인 말해봐.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이 막 그렇게까지 사회적 수자는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 수자라고 볼 수도 있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수자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질 정도로 여성의 권리가 많이 증진이 되었죠. 그래서 시대나 장소, 환경에 따라서 이 사회적 수수자는 상대성을 지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적 소수자가 수적 열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수적 열세라는 거는 그 집단의 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데, 그 집단의 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수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정한 굉장히 상류층 일부가 우리나라의 부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요. 응? 상위 한 5%가 우리나라의 이제 부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 소수의 상류층, 상층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그 상위 5%, 1%, 5%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을 아니? 모르죠? 근데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아파르테이트는 그 남아공에 이제 그 흑인의 권리를 이제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회 운동이었는데, 남아공은 백인이 10%고 흑인이 90%였지만 그 10%밖에 없는 백인들이 사회 대다수를 장악을 하고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구분하던가, 버스를 탈 때도 흑인들이 앉는 자리, 백인들이 앉는 자리를 구분해가지고 백인들을 엄청나게 차별하고 괴롭혔단 말이야. 그러면은 백인은 수적 열세에 있으니까 백인이 사회적 수자? 아니에요. 90%를 차지하는 흑인이 사회적 수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수적 열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성립 요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네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이라고 쓰시고,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어려우시면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그냥 한눈에 딱 봐도 구분이 될 수 있게, 어? 우리 흑인은 딱 봐도 까만쳐. 그럼 흑인은 딱 봐도 주류 집단과 구분이 되잖아. 그 다음에 여성은 누가 봐도 여성이죠. 막 은택이가 막 여자로 보이고, 그다음에 고은이가 막 남자로 보이고, 막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어?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식별 가능성입니다. 근데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다 식별이 가능하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은택이가 저는 동성애자인지 몰랐어요. 은택이가 걔인지 몰랐는데 몇 달 전에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더라고. 형, 저 사실 게이인데 제 게이라 그러면 저랑 안 놀아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괜찮다. 사실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해줬습니다. 이제 저를 좋아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잘 지내주고 있죠. 또 은택이가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은택이가 사회적 수수자인 거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식별이 거의 안 됐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몽골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랑 좀 어디가 닮았냐? 솔직히 중국이랑 일본은 좀 구분이 되잖아. 안 돼? 너 눈이 없니? 그래? 나는 딱 보면 알겠던데. 미유가 딱 봐도 일본인 아니야? 구분이 되죠. 뭐 아무튼 우리 저기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그 고려족이라고 있거든. 고려인. 이 고려인들은 사실 그 1900년대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그 이주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상을 타고가면은 이 조선시대 우리 조상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글라데시 지역에, 이제 인도의 동부, 그다음에 방글라데시의 서부, 그 국경 지역에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 티벳 사람들. 티벳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딱 보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어? 뭐 어디 파키스탄에서 왔다. 아니면은, 어? 막 프랑스에서 왔다. 딱 보면 알죠. 그런 게, 식별 가능성에 해당을 하고요. 두 번째는 권력의 열쇠라고 쓸게요. 우리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주류 집단에 비해서 특정 권력이나 부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돼요. 막 나는 졸라 부자인데, 난 사회적 소수자가 하고 싶은데, 막 나는 막 대통령인데, 나는 사회적 소수자 대통령인데, 막 이런 거는 안 된다. 권력의 열쇠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차별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은택이 같이 이제 동성애자면은, 뭔가 동성애자면은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동성애자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막 술 먹고 막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은택이를 왕따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취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차별금지법 있잖아. 장애인은 법적으로 이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법적인 거고, 사실 이제 차별을 좀 당하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외국인도, 흑인은 뭔가 막 더럽고 막 냄새 날 것 같고, 막 이런 너네들의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명백한 차별을 받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차별을 받고 있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 축제 같은 거 이제 막 서울시청 막 앞에서 하잖아. 퀴어 축제 이런 거. 그럼 가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 우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을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어? 그쵸? 그다음에 우리 뭐 전장현 같은, 나는 저 전장현 그 집단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장현이라는 집단에 가면은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출근길에 막 지하철을 막 점거하고 막 지하철 막 못 다니게 하고 막 이러잖아. 그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게 이제 집합적 정체성이다. 요 네 가지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또 성립 요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해결 방안이 뭘까요? 응?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을 아셔야 되는데, 해결 방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의 의식을 개선하면 됩니다. 막 은택이는 막 술 먹고 사고 칠 것 같아. 개인은 좀 이상해. 막 이런 내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야. 은택이도 눈이 있는데 설마 나를 좋아하겠어? 뭐 걔네도 똑같은 사람인데 뭐 성적 취향이 뭐 있을 수도 있지. 은택이는 성적 취향이 뭐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쁜 남자. 저는 막 이쁜 남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의식을 이제 개선을 하면 되겠죠. 요건 이제 개인적 측면의 해결 방안인 거고, 우리 사회적 측면의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음, 우리 사회적 측면의 해결 방안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용어를 외우셔야 돼.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는 단어를 그냥 외우세요. 자, 지금 외워. 자, 정책이라는 거는 요렇게 하겠다는 사회 제도죠. 그래서 이건 사회적 측면인 거고, 적극적 우대 정책은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획득하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부를 획득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런 권력 획득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네는 아직 투표를 해본 적이 없겠지만은 비례대표라는 게 제도가 있거든요. 응? 너네가 투표를 하러 가면은 투표지를 두 장을 받아요. 응? 투표지를 두 장을 받는데, 이 첫 번째 투표지에는, 이거 국회의원 선거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투표지에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 1번 강한나, 2번 뭐 조은희, 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물론 정당도 나와 있어. 1번 더불어민주당 강한나, 2번 국민의힘 조은희. 이거 저희 동네예요.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고. 그럼 이제 정당과 후보자를 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제 찍는 거지, 이렇게. 어? 이 사람, 우리 동네 실제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찍은 거야. 이 사람이 싫어서 찍은 게 아니라. 응.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인 거고, 한 장을 더 봤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정당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준석이 만든 거, 개혁신당, 그 다음에 뭐, 우리 조국이당도 있죠? 조국당.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는 사람 이름이 없고 정당 이름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정당을 이렇게 찍는 거야. 5번.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야. 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47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30%를 획득했다. 그럼 대충 50명을 하고, 그럼 15석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는 거지. 민주당에서 50%를 차지했다 하면은 민주당에서 25석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15석은 국민의힘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사람을 15명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1번이라는 거는 만약에 한 석을 얻었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한 석을 차지하는 건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1번은 사실 거의 확정 아니야? 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가 응? 한 10%가 안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럼 거의 확정이야, 확정. 이 사람은 거의 100% 국회 입성이 총선 전부터 이제 정해진 건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 비례대표 1번은 여성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은 우리 경제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데 열세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성의 정치의 입문을 좀 촉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여성한테 비례대표 1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고용 할당제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 장애인 고용 할당제는 뭐냐면, 우리가 취직을 할 때 막 장애인들이 막 이렇게 치열한 면접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주류 집단을 뚫고 막 취직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죠. 뭐 우영우도 지금 보시면은, 우영우 천재나 천재. 근데 우영우도 취직을 못 해가지고 낙하산으로 취직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너네 회사 직원이 100명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장애인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할당제라는 정책을 만든 거야. 그런 게 이제 적극적 우대 정책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 적극적 우대 정책은 또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있어. 역차별 문제가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차별은 뭐냐면, 반대로 주류 집단이 차별을 받는 거야. 적극적 우대 정책을 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주류 집단이 차별받는 거야.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얘는 주류 집단이 차별을 받는 거. 원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차별을 받았었는데 적극적 우대 정책을 썼더니 오히려 주류 집단이 차별을 받더라. 이건 이제 그냥 너네들이 딱 공감 갈 만한 예가 있어. 우리 서울대에서 한 명을 뽑는데 내가 있고 이 소수자는 장애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시험을 봤는데 나는 97점을 받았고 이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은 93점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적극적 우대 정책으로 이 사람한테는 5점에 가산점을 준다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결국엔 98점이 되죠. 그럼 누가 뽑혀? 장애인이 뽑혀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 생각해 봐봐. 사실은 딱 능력만 놓고 보면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나는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류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대에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외대에 왔어요. 그러면은 억울하겠니? 안 억울하겠니? 존나 억울하죠. 이런 게 이제 역차별 문제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더 공부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요건 좀 아셔야 돼. 어, 여기 나와? 안 나와? 여기는 나오죠. 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푸실 때 체크해줘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응? 첫 번째는 어떤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됐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회적 차별을 받은 사회적 소수자가 된 이유가 선천적 요인인지 후천적 요인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선천적이라고 하면은 성별 아니면은 인종.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인종은 피부색이거든. 음, 피부색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내가 막 운동 많이 하고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니고 해서 까매진다고 흑인보다 까매질 수는 없어요. 어? 그런 거잖아. 막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막 타가지고 흑인이 됐다, 이런 사람 은택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서도 선천적 장애인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선천적 요인이고요. 후천적 요인은 뭐 종교. 종교는 태어난 이후에 내가 고르는 거잖아.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고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종교적 이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후천적 장애. 음. 요건 이제 뭐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 이런 것도 이제 후천적 요인에 해당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적극적 우대 정책이,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또 이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나왔느냐, 뭐 개인의 의식 개선이든 적극적 우대 정책이든 뭐 그게 나왔는지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따지셔야 되고요. 웬만하면은 요 안에서 선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랑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부터 볼게요. A. 각국에서 인구 비중이 90%를 넘는 흑인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종속적인 위치. 그래서 지금 A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어. 흑인은 선천적인 요인이에요. 자, 노인은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요. 노인도 노인은 후천적인 요인이죠. 소수민족 구성원이기만 한 사람보다 소수민족 구성원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요인이 나왔는데, 소수민족도 차별을 받는데 그러면서 흑인이 아니라 장애도 있으면 더 많이 받는다. 소수민족은 선천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선천적 장애인지 후천적 장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수수자,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네. 따로 쓰지 않고 체크만 해줄게요.
이건 다 후천적 요인이죠. 자, 을국에서는 국교를 믿는 사람이 병국에서는 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수자가 되기도 한대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 요인. 종교적 요인은 후천적 요인이고요. 자, A는 사회적 수수자가 권력의 열쇠가 아닌 수적 열쇠라는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 얘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2번. B는 사회적 수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음. 그런 얘기 없어요. 3번. C는 개인이 여러 사회적 수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소수 민족에도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차별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3번이고요. 4번. D는 사회적 수수자가 후천적보다는 생득적 요인. 이거 다 후천적 요인이잖아. 생득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선천적 요인이라는 거거든. 생은 날생이고요. 득은 획득할 때 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획득한 요인이니까 선천적 요인. 5번. 이는 사회적 소유자에 대한 규정이 가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이다. 아니죠. 을국에서는 사회적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병국에서는 소수자니까 가변적임을 보여주네요. 답은 3번이었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부터 E까지 읽어볼게요.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여성.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살았지만 끝까지 귀하지 않고 B를 키워냈대요. 여기서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네요. 노동자라고 볼 수는 없죠. 인종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있고요. 인종은 선천적 요인입니다. 자, A의 아들이며 제1교포 2세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 일본에서 탄광 노동자로 일하면서 광부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했대요. 제1교포 2세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 얘도 이제 뭐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은 거고요. 얘도 선천적 요인. C는 일본 국적의 혼혈인으로 B와 함께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으며 B에게 동질감을 느꼈대요. 지금 다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나요? 자, 어린 시절 사고로 이 표현 정말 중요해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어 차별을 겪었다. 그래서 얘는 장애로 차별을 겪었는데 이 장애는 후천적 장애입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힘들었지만 B1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그러면 E. 일본 권력가의 딸로 B와 사랑에 빠졌으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언어가 다른 낯선 땅에서 동양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얘는 두 가지 이유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인종이고요. 두 번째는 성별. 그래서 얘는 둘 다 선천적인 요인입니다. 1번. A는 B와 달리 역차별받았다는 내용 없고요. 2번. B는 C와 달리 수적 열쇠는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기준에 없어요. 한번 C는 D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C는 D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3번. 4번.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았다. 다 그렇죠, 다. 틀렸고요. 5번. E는 A와 달리 국적이 주류 집단을 다르다는 이유. 지금 국적으로 인해 차별받은 거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나요? 5번은 작년 6평인데요. 각국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에서 이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은 어떤 해결 방안이겠네. 며칠 전 각국에서는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민자들의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대요. 이거 사회적 차별이죠. 그럼 이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잖아. 이민자는 후천적 요인이죠.
갑국 내 극소수에 불과해 오랜 기간 취업과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이민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양측의 충돌로 인해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됐는데 특히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민자가 아닌 갑국 사람들, 자 그럼 니은은 주류 집단이겠죠? 조사하지 않고 이민자들에게 대해서만 강압 수사를 벌이면서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그동안 각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개인 내 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적극적 우대 정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해결 방안이 잘못됐다. 1번 기역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정치 권력의 열쇠에 놓여있냐? 기역에 비해 니은은이라 그랬는데 이민자가 열쇠에 놓여있죠? 틀렸고요. 니은에 비해 기역은 경제적 자원 획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4번 제도적 차원의 노력은 맞는데요. 아니야, 이게 지금 제도적 차원? 정부가 추진해 왔다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을 해소하지 못했죠. 5번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음. 지금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수적으로 우세하지도 않고요. 이 수적 우세가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은택이는 뭘 보고 있니? 웹툰 보고 있죠. 7번 수행평가형 문제인데요. 채점을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라고 답변했으니까 이게 맞는지 먼저 볼게요. 사회적 소수자의 규정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틀렸죠. 그러면은 디귿은 빵점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옳은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지. 그 다음에 릴. 수적으로 반드시 소수를 의미하는가? 아니오라고 잘 대답했으니까 얘가 이제 1점이 되는 거고, 자, 얘는 아니오라고 말해서 틀렸지. 그럼 아닌 게 아닌 거니까 니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는 사회적 수세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주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가? 우리 기억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적극적 우대 조치는 주류 집단에 대한 역차별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들어갈 수 있고요. 니은에는 옳은 내용 들어가야 되죠. 스스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소수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집합적 정체성 이라고 쓰시고 그게 들어갈 수 있죠. 디귿은 릴과 달리 지금 요게 디귿이죠. 디귿은 빵점이죠. 그 다음에 나의 작성한 질문과 다의 작성한 질문의 위치를 서로 바꿨었다면 한번 바꿔볼게요. 수적으로 반드시 소수를 의미하는가? 틀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다시 빵점이 되고요. 요거는 사회적 소수자 규정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동일한다. 아니오라고 답변한 맞죠? 1점이죠. 얘가 1점이니까 합치면 2점이네. 그래서 리을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배고프다 갑자기. 은석이 밥 먹고 왔니? 네.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나요? 응. 우리 9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화 1을 보면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실패하던 A래. 그러면은 우리 A부터 한번 정리해볼게. 자, A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실패하던 A는 지인의 소개로 대형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성이면서 얘는 또 비정규직이죠.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될 고통을 한다. 이에 북한 이탈 주민인 자신에 대한 주변에 차별적 태도에 고통받던 B. B는
이주 노동자 출신 배경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던 C. C는 이주 노동자가 다가 손을 내미는데 결국 손을 맞잡은 그들은 사회적 수수의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투쟁을 한 거야. 영화 2. D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어 장애인이 된대요. 얘는 후천적 장애인이고요. 후천적 장애인. 줄임말로 쓰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은택이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해? 하루 종일? 사회문화가 막 너무 재밌지? 장애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지만 현실에 순응한 채 살아간다. D의 자녀 E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얘는 가지고 태어났대요. E는 얘는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사회적 차별을 극복해 나가며 로스쿨에 진학해서 이거 우영우네요. 우선 성적으로 졸업한 이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는. 그래서 얘는 지금 적극적 우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다 정리를 했고요. 1번 A는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재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 그쵸? 얘는 여성인데 비정규직이니까 답은 1번이네요. 2번 A는 수적 열쇠. 틀린 거야. 한번 B는 북한 이탈 주민은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 신체적 특징이라는 거는 피부색이나 아니면은 뭐 장애 이런 게 이제 신체적 특징이거든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이랑 우리랑 신체적 특징이 달라? 북한 이탈 주민은 코가 2개야? 또 좋아요? 좋겠네요. 이렇게 항상 해맑으셔서. 신체적 특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D는 후천적 장애인이죠. 그래서 후천적 요인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 E는 A와 달리, 달리가 틀렸어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적극적 우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얘는 투쟁하고 있잖아. 그래서 둘 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좀 제 커피가 가리고 있냐. 자,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 자, 각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 여부를 조사했더니 대다수 각국사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내국인의 경우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한 차별을 받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는 사회적 소수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나왔고 여성이 나왔습니다. 자, 을국은 A민족과 B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민족이 70%를 차지함에도 정치, 경제 대부분을 약한 A민족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얘는 지금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데 한편 을국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대요. 응? 그러면은 제가 답을 안 보고 맞춰볼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중첩돼요. 뭐 이런 게 답이 될 거야. 아닌가? 맞네요. 답은 3번이죠.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재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가 문제인데 좀 만만하죠. 수능도 만만했는지 볼게요. 일단 지문이 졸라 길죠.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2, 3 수능이고요. 자, A부터 E에 차별받은 이유를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볼게요. 자, A는 전쟁을 피해 홀로 이주한 어머니 B와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된 아버지 C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 C는 사고로 장애인이 됐으니까 후천적 장애인이고요. 지금 홀로 이주해온 어머니 B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 B는 이주 노동자라든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 수자. 이제 우리 동네에 설해마을이라고 있거든. 들어봤어? 설해마을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프랑스인들이 모여 살아. 응. 동부이 촌동 가면 일본인들이 모여 살잖아. 그런 것처럼 이 동네에는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 아무 차별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 아니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여성이지만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아요. 우리 엄마 사회적 소수자? 아니에요. 차별을 받아야지 이제 그가 B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힘들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래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지. 그런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 제도는 적극적 우대 정책이야. C는 안마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대요. 같은 시기 안마사가 되고 싶어 했던 비장애인 D가 이 제도에 대해 국가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대요. 얘는 지금 비장애인인데 역차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국가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대요.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지켜보던 A는 시각장애인을 대변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대요. 이후 A는 법을 공부하러 갑국에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자 난민 여성으로 차별받았던 B의 아픔. 됐네. 여성이면서 얘도 난민이었나봐요. B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A는 유학생을 마치고 귀국하여 법률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여 입사한 E. 그럼 E는 장애인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거든. 그래서 이 E는 적극적 우대 정책에 혜택을 받은 거야.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왜 노력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A랑 E는 얘네들은 어쨌든 이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에 정리할 게 굉장히 많죠. 은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사회문 하는 친구들 대단하죠. 그쵸. 1번 A는 B와 달리 여러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둘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달리가 틀렸고요. 2번 B는 C와 달리 후천적 이유. 자, 여성은 선천적인데 난민은 후천적이지. C는 후천적 장애인이죠. 달리가 틀렸고요. 한번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D는 비장애인이니까 주류 집단인데 얘네들은 역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주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이거 답으로 많이 찍었는데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는 얘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거지. 그죠? 4번 A와 D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냐. 자, A와 D가 아니라 A와
E입니다. 다 5번인가 봐요. C와 E는 사회적 소재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을 받았냐. 그죠? 얘는 이 적극적 우대 정책에 도움을 받아서 안마사로 이야기 들었으니까 혜택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얘도 아까 적극적 우대 정책 혜택을 받았죠.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좀 만만한 문제가 나왔네요. 23년에 존나 어렵게 내고 약간 반성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24년 수능은 쉽게 낸다. 갑국에 사는 노인 A는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카페 등 특정한 장소에서 입장을 제한받는 등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대요. 노인 A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요. 자, 강제 이주로 3대째 을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 3세 B는 민족적,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민족적, 인종적 특징 1번 볼게요. 권력의 열쇠를 차별받았다. 아니고요. 2번 A는 중첩되냐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이니까 아니고요. 3번 B는 A와 달리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 그런 얘기 없습니다. 4번 B는 A와 달리 식별 가능성 민족이나 인종도 식별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딱 보고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모두 귀속적 특성. 자, 우리 귀속적 특성에다 밑줄 치시고 귀속적 특성이 선천적 요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귀속적이라는 거는 얘는 자연 발생적이라 하기보다는 개인의 의지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획득한 거거든. 자연적으로 획득. 자연 발생적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남자, 흑인, 이런 인종 이런 거는 자연 발생적이지만 노인도 귀속적 특성이에요. 내가 막 나이를 먹어야겠다는 의지나 의도와 무관하게 나이를 먹는 거고 자연적으로 그냥 나이를 먹다 보면 획득하게 되는 지위잖아. 그래서 얘네 둘 다 귀속적 특성을 차별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5번이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작년 9평. 작년 9평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A국으로 이주한 갑은 네모네모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직권에서 차별당했대요. 자, A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관리직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대요. 그래서 얘는 여성이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네요. 이에 대해 갑은 C를 상대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직이 되는 게 원칙이므로 외국인의 관리직 취임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2심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네모씨는 2심 판결에 불과하여 현재 상고심을 준비 중이고 이에 A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심 판결을 지지하며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 그렇대요. 자, 갑이 어디 있어? A국으로 이주한 갑이구나. A가 아니라. 쏘리.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 이건 주류 집단이요. 얘는 사회적 수수자 집단이니까 틀렸고요. 니은 갑은 여러 사회적 수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있죠. 니은 답일 수 있습니다. 디귿 2심 판결은 우리 2심 판결은 갑을 지지하는 판결이었는데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3번이었고요. 기역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A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마지막 작년 수능 한번 볼게요. 네모네모국은 소수이지만 지배층을 이루는 A족과 다수이지만 지배를 받는 B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A족 출신의 직업 군인인 갑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조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는데 빠른 진급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갑은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었고요.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장애 판정. 또 주황색이네. 이후 다른 직종에 취업하려 했으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늘 거역당했대요. 그러면은 갑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차별을 당했고요. 갑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네모국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B족이 권력을 장악했고 B족은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A족에게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했대요. 이 갑은 A족 출신이었잖아. 그래서 A족 갑은 또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모국에서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차별이 없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할지 고민하였다는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역은 얘기사회 아니야.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 얘기사회 아닌데 이거 너네 준비라는 단어만 보고 얘기사회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복습. 이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할게요. 우리 얘기사회는 얘는 미래 소속될 또는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미래에 소속이 될 예정이거나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소속되기 이전에 미리 습득하는 거를 얘기사회야 라고 합니다. 내가 군인이 될 거야. 그러면은 군인이 되기 전에 어디 가요? 훈련소 가지. 훈련소에서는 군인이라는 집단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군인이 되기 전에 미리 습득하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너네 대학생, 학교 생활 하기 전에 어디 가? 세터 가잖아. 세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규범. 수강 신청은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학교 동아리는 이런 게 있는데 가입하려면 지금 미리미리 해야 된다. 술 먹고 토는 제발 화장실 가서 해라. 이런 거 미리 습득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미 직업 군인이죠. 그 다음에 이 직업 군인으로서의 업무를 그냥 준비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소속된 이후에 그냥 자신의 업무를 준비하는 거니까 얘기사회가 아니에요. 한번 갑은 생득적 요인과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그렇죠. 인종은 선천적이잖아. 이 장애는 후천적이죠. 모두 경험하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A족과 달리 B족은 수적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이건 그냥 틀린 거예요. 5번 B족과 달리 A족은 사회적 소유자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0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